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봄이 왔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모두 이 자리에 온 것은 나름대로 목적이 있어서 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합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주어진 시간 안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첫 번째 시간에는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시험이 갖고 있는 특성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매해 그 시험에 관해서 접근하고 있는 그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서 문제가 많이 변화되고 있다는 거 인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이 갖고 있는 특성이 매해 다르게 변하고 있다는 걸 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시간에는 OT로 제가 자세히 공부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매번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이 시험을 준비하는 자세예요. 그 자세라는 게 뭐냐면 시험을 자기가 합격해야 되겠다는 동기가 중요한데, 제가 매번 얘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시험 볼 거죠? 시험 볼 거 아니면 여기 올 필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시험을 볼 거라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얘기를 꽤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과 관련해서 관련 이제 박사학위를 가지고 대학의 수도권에 있는 전문 대학의 이제 유아교육과 교수로 한 5년 있었습니다. 5년 있고 어연 여기 그 NRG, 우리 노량지를 NRG라고 그래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NRG에 온 17년 정도. 그래서 아마 유아교육 관련 강의가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합격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과 전술들을 더 많이 전수해 줄 수 있을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도 공부하지만 매년 저도 그에 맞는 시험에 준비에 필요한 공부를 계속 한다는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제시하는 내용을 잘 따라오셔서 처음 준비하시는 선생님도 또 경험 있는 선생님도 꼭 올해 안에 합격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합격시키기 위한 전략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전에 사례 발표도 봤지만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거를 꼭 내가 해내겠다는 나름대로의 동기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동기가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배가 고파야 돼, 안 고파야 돼요? 배가 고파야 돼. 그래서 합격에 대한 절실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년에도 한 5,000명 정도 시험을 봤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합격한 케이스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번에 보니까 48살 되신 분도 합격한 경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처음 준비해서 합격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합격과 불합격의 큰 차이점은 뭐냐면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시험의 특징이 이렇게 되어 있죠. 서답형이라고 그럽니다. 무슨 형이라고 그래요? 서답형. 자, 올해 변화 대상을 좀 소개를 드리면, 서답형에 괄호형 플러스 또 무슨 형으로 되어 있죠? 서술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시험 제도가 바뀐 지 2014년 대비해서 약 3년 정도 됐는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괄호형은 이렇게 해서 여기다 답을 쓰는 거죠. 그래서 괄호형에서는 커트라인에서 많이 지장을 안 줬는데요. 어디에서? 서술형에서 어떤 뭐 이유를 쓰라든지 거기에 대한 어떤 갖고 있는 개념을 쓰라든지 이러한 부분 때문에 올해 2015년 대비해서 무려 커트라인이 몇 점 정도? 10점 정도 다운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이 이유가 뭐냐면 2015년 대비 시험에서 답안지가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다고요? 답안지. 이렇게 해서 그전에는 어떻게 됐었냐면 시험지에 어디예요? 시험지에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거기다 답을 쓰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시험지 따로 못 따로 답안지 따로 되어 있었고 여기에 이렇게 밑줄이 거의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꾼 이유는 여러 목적성이 있는데 중등시험도 이렇게 답안지가 밑줄이 쳐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자, 당연히 여기에다가 밑줄이 쳐 있다는 것은 어떠한 것을 기술하는 능력을 더 보고자 하는 게 특징이야. 그렇게 해서 2015년 대비해서도 어디에서 점수 차이가 많이 났다고? 서술형 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2000 몇 년도 대비, 그렇죠. 대비 시험을 할 텐데, 출제자들이 요번 해보니까 커트라인이 낮아졌어? 높아졌어? 낮아졌어요. 그러면 이제 출제하는 사람들이 학생들이 갖고 있는 실력의 편차가 어디? 기술형에서 많이 차이가 나겠구나. 그래서 여기에 관한 것을 문항을 더 느리겠어? 줄이겠어? 더 느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논술도 개별 첨삭을 받지만 뭐에 관해서? 서술형 답안도 이제는 문장을 체크 받으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제가 지도를 해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시험에 경향을 잘 보셔야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것도 흐름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 중에 한 가지예요. 자, 우리가 이제 무슨 과정이 실시되면서, 그렇죠. 누리 과정이 실시되면서 시험이 하나, 둘, 셋, 네 번, 물론 여기에는 한 번 더 시험이 있었어요. 추가 시험이 있어서. 자, 그러면 첫째, 시험에 출제하는 원리가 뭐냐면 이거예요. 자, 새로 바뀐 무슨 과정에? 누리 과정에 변화된 점을 물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2013년도, 2014년도, 15년도 가면서, 자, 2013년 처음에 어떻게 된 거, 새롭게 변화된 걸 좀 냈겠죠. 2014년도 변화된 걸 또 냈겠죠. 점점 갈수록 변화된 게 줄어들어, 안 줄어들어? 아니, 변화된 항목을 많이 냈으니까 점점 갈수록 새로운 거 쓰기가 쉬워, 어려워? 어려워진다는 뜻이야. 이해가 됐나요? 자, 그래서 시험이 2015년을 대비로 해서 변화된 게 뭐냐면 무슨 역을 묻는다? 응용력을 물어요. 응용력이라는 건 뭐냐면 뭐가 바탕이 된 상태에서 이해가 바탕이 된 상태에서 무엇 할 줄 알아야 돼? 적용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1월, 2월 달에도 설명드렸듯이 이제 시험 공부가 무슨 암기로? 단순 암기로 해갖고는 실패한다는. 그래서 공부하시되 작은 하나의 생각과 작은 개념도 잡고 무엇 할 생각하셔야 돼요? 이해할 생각하셔야 돼요. 이해를 해보고 적용해보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예를 들자면 이제 우리가 이제 누리과정 파트에서 배울 텐데 이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우리가 누리과정에 보면, 자, 오늘 여러분들 OT 자료 다 받으셨죠? 자, 그러면 기왕이 나왔으니까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거기에 보면 세 가지 자료를 받았을 텐데 시험의 변화를 해석시키는 건데 여기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총론에 나눠드렸죠. 이거는 암기사항인 거 아시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걸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1월 21일 갈 때까지 여기에 해당을 걸 달달달 외우고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것에 관해서 이제 자세 이해를 제가 시킬 거예요. 자, 그럼 구성 방향 첫 번째 걸 한번 봅시다. 첫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써 있어요? 질서, 배려, 협력 등 기본 생활 습관과 바른 인성을 기르는데 중점을 두어 구성한다. 자, 그래서 거기에 질서, 배려, 협력이 시험에 많이 내고자 했었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 과거에는 이렇게 해서 그냥 여기다가 뭘 쓰는 거? 질서를 쓰게끔 생각하게끔 문제를 해갖고 요번에 유도해가 틀렸어요. 무슨 얘기냐? 이거 기억돼 있으니까 학생들이 시간이 없으니까 뭘 요구하는구나. 질서구나. 그리고 문제를 답을 질서로 썼어. 그런데 답이 질서가 아니고요. 기억에 적용된 사례를 찾아 쓰라고 했어. 그러면 질서면 예를 들어서 뭐 차례를 지킨다 그런 게 사례가 되겠지. 그러니까
제일 좋은 사례 중에 한 가지인데 그냥 막 급하게 암기해서 준비한 사람 여기다 뭐라 썼을 거야? 질서만 썼겠죠. 그런데 시험이 그렇게 묻지 않고 여기에 관련된 것을 사례를 찾아 쓰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꼼꼼히 읽어야 돼, 안 읽어야 돼요? 꼼꼼히 읽어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따가도 나중에 하겠지만 여기 OT 자료 보시면 그게 실제로 제시된 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자, 그래서 시험의 변화를 인식을 좀 가져두셔야 됩니다. 자, 프린트 이쪽을 한번 보겠어요. OT 자료 이쪽을 잠깐 봐주시면 이런 문제가 올해 나왔는데 1번 문항에 그래서 요 문항을 올해 또 많이 틀렸어요. 학생들이. 왜? 실수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시험의 방향성을 아주 잘 나타내는 거야. 무슨 얘기냐? 이렇게 이제는 시험에 대해서 꼼꼼히 준비해야 되고 이해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착실히 문제에 대한 파악도 해라. 그 뜻입니다. 자, 한번 보자. 가는 몇 세 활동으로 5세 활동 계획 아니다. 나는 교사 전월의 무엇이다? 일부이다. 물으면 어떡하시오? 답하시오. 이렇게 써 있죠? 그리고 넘어가 보니까요. 3쪽에 이렇게 써 있어요. 2번 문항에 다음은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총론에 제시된 무엇 중에 하나이다. 구성 방향 중 하나이다. A에 들어가 인성 덕목과 관련 있는 내용 관련 있는 덕목 한 가지를 가해서 무엇하시오? 찾아 쓰시오. 이렇게 써 있죠? 그런데 문제 딱 본 사람은 뭐만 보고 아, A 쓰니까 뭐만 생각한 거야? 질서, 그리고 뿌듯해했어. 시험 보고 나와서 너 질서 썼니? 너는 무질서한 거야. 시험 문제가 이렇게 변화됐다는 거야. 이제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도 여기 답을 뭘 많이 쓴 사람이 많았다? 질서. 근데 그게 쓰는 게 아니고 질서가 반영된 내용을 가해서 찾아 쓰는 거죠. 맞죠? 자, 그러면 거기 2페이지를 보시면 질서에 관련된 것을 어떻게 써야 돼요? 찾아 써야 돼요. 그거 한번 봅시다. 거기 보니까 가해서 활동 목표가 우리 도서관에 뭘 가진다? 관심을 가진다. 도서관에 하는 일을 안다. 그래서 쭉 나가는데 활동 방법 전개해 보시면 도서관으로 밑줄 치세요. 차례를 지켜 못한다. 이동한다 써있지. 이게 시험의 2015년도 시험의 가장 큰 특징을 설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를 아주 꼼꼼히 읽어야 돼? 아니면 막 봐야 돼? 꼼꼼히 보고 출제자가 원하는 거에 대한 조건을 맞춰줘야 돼. 올해도 그럴 수 있어.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출제자들이 시험 보면 문항별로 분석을 해요. 그래서 어디가 몇 퍼센트 맞췄는가를 다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분석을 하겠어요? 괄호형에서 그 틀린 빈도와 어디에서 서술에 그걸 분석을 다 합니다. 평가 반성을 합니다. 평가원에서. 그리고 나서 이번 시험에는 어떤 방향으로 출제해달라. 그걸 나중에 협의한다. 이해가 됐죠? 오케이. 그래서 이번 시험의 커다란 특징 중에 한 가지를 설명드렸어요. 그러니까 문제 조건을 아주 꼼꼼히 봐야 돼? 아니면 덤성덤성 봐야 돼? 꼼꼼히 보셔야 돼. 이제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점차적으로 응용력을 묻는다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을 못할 수 있어야 돼. 적용할 수 있는 거를 시험의 특징이라는 거. 그리고 답안지가 바뀌었다. 그래서 답안지가 무슨 형으로 돼 있다? 서술형으로 되기 때문에 기술할 줄 알아야 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글 쓰는 능력이 이번 합격에 커다란 우리가 지름길이 됐었어요. 그러면 이제 2016년 대비 여러분 하실 때 필요한 게 뭐냐면 틀려도 좋으니까 무슨 연습이 많이 들어가겠다. 서술형 문제 연습을 우리가 많이 해야 돼요. 알겠죠? 특징이. 자, 그럼 이제 설명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시험의 특징을 좀 소개해드리면 여러분들이 그 전공시험에서 갖고 있는 게 A, B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A가 여러분들이 몇 분에 70분에 8문항으로 이렇게 제시가 돼 있고 40점이었어요. 마찬가지로 돼 있는데 토탈 16문항입니다. 몇 문항이라고요? 16문항인데
여기에 구성되는 특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크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죠. 하나는 유아교육 개론이란 파트가 있고,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이번 주부터 무슨 과정이 들어있다? 누리 과정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유아교육 개론에서는요, 크게 6개 파트가 있죠. 첫째 뭐가 있고, 사상가 한 문항이 나오죠. 그래서 5점짜리고, 그 다음에 무슨 영역이 있고, 발달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가 있고요, 놀이 이론, 그 다음 네 번째 부모 교육, 다섯 번째 평가.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영역이 뭐냐면요, 교사론이에요. 그래서 올해 시험에서도 교직 논술도 반성적 사고를 물었고, 뭐 엘바제 실전적 지식 등에서 점차적으로 이제 뭐에 대한 영역이 늘어나온다? 교사란 영역이 늘어난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가 제시되는 게 여기 80점 중에 몇 점 중에 80점 중에 약 30점의 배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누리과정은 크게 몇 가지 영역입니까? 5가지죠. 그래서 신체운동, 건강, 그 다음에 뭐 의사소통, 사회관계, 그 다음에 예술, 경험,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자연, 탐구죠. 자, 그런데 요 5가지 영역은요, 2문항씩 출제해요. 몇 문항씩 출제된다? 2문항씩. 그럼 토탈하면 몇 문항이다? 10문항이야. 그러면 이게 바로 몇 점이 되는 거예요? 50점이죠. 자, 그럼 제가 1, 2월 때 OT 때도 설명드렸는데 여기 50점이 있고 여기 몇 점이 있습니까? 30점이 있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시험을 합산을 해보니까 어디에서 점수가 덜 나왔어? 그렇죠. 여기가 덜 나왔어요. 기초 기본 내용이. 그래서 누리과정은 여러분들이 뭐 세부 내용 암기하고 막 하는데, 여기 누리과정에서는 그래도 물론 이제 틀린 사람도 있겠지만 점수 편차가 그렇게 크진 않았었어요. 알겠습니까? 자, 하지만 이제 앞으로 대비 시험에서 이제 누리과정이 몇 점을 갖고 있고요, 50점을 갖고 있고, 어쨌든 여기에서 출제자들이 조금이라도 문제를 좀 쉽게 내려고 그러겠어요? 좀 꽈서 내려고 하겠어요? 꽈서 내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게 뭐냐면, 공부하는 영역이 크게 2파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2파트를 어떻게 해 주셔야 되냐면, 자, 예를 들어서 1월, 2월 달에 뭘 배웠다면, 유아 교육 개론을 배웠다면 3, 4월 과정에서도, 자, 계획을 한번 3, 4, 5, 6, 7, 8, 9, 10 이렇게 나간다 가정합시다. 그러면 공부 전략은요, 6월까지는, 언제까지는요? 6월까지는 최소한도 뭐에 관해서는, 이론에 관해서는 6월까지 마무리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에서 3, 4월에 저하고 누리과정 뭘 배울 건데? 완을 배워. 그래서 여기 나온 파트가 5가지 파트를 2달 안에 마스터하면 너무 빨리 지나가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크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반을 나눠서 3, 4월에 하고,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누리과정 2가 언제 한다? 5, 6월에 진행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 자, 항상 강조하지만 here and now예요. 자, 공부를 자기가 1년에 못했다 하더라도 3, 4학도 준비하는 선생님도 어디에 먼저 초점 맞춰주시고, 지금 배우는 것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배우는 누리과정 안에 초점 맞춰서 공부가 나가고, 따로 여기 있는 무슨 론? 그렇죠. 유아교육론에 관해서는 공부 계획을 세워서 복습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요?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복습이 되고 또 문제풀이 할 때도 계속 복습이 가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시즌에서 보통 진행되는 과정에서 6월까지, 언제까지요? 6월까지는 뭘 마스터한다? 이론을 마스터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그 다음에 3, 4월부터 나가는 누리과정 완부터는 여러분에게 안내를 착실히 제가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관해서 충실히 여러분들이 소화하시고, 그리고 제가 매번 강조하지만 1월 달에도 가르칠 때 설명드렸지만 궁금한 건 꼭 질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에 가면 제 카페가 있죠. 그렇죠? 카페에도 좋고 제 이메일 주소로 해서 꼭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는 언제든지 무엇 하세요? 질문을 해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그때그때 소화를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알았습니까? 오케이. 자, 이메일 주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면 공통사항입니다. 자, 처음 공부하는 사람 수준으로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모든 시험에 갖고 있는 바이블이 뭐냐면 기출문제예요. 무슨 문제다?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1월에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렇게 그 기출문제집을 분석집을 제가 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앞에는 문제만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해설은 따로 묶어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 문제 따로 놓은 거는 문제를 풀어보란 뜻이야. 그렇게 해서 이 기출문제 분석이요. 아마 여러분들 80점에 합격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작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험문제 특징이 전에 냈던 걸 가지고 조금 무엇합니까? 응용해서 또 내요. 원리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도 다뤄주지만 그 97년도 앞에 있는 여러 문제도 무슨 중심으로? 기출문제 중심으로 착실히 예를 들어서 뭐 유아교육 개론을 복습한다. 그러면 어디부터 보면 돼? 처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사상사 있었죠? 그러면 사상 나온 거를 2015년도부터 쭉 찾아가는 거야. 원리 이해됐죠? 그렇게 해서 틀려도 좋으니까 풀어보시고 해설을 이제 찾아보고. 그래서 기출 문제는요, 최소 10번 정도 이렇게 한번 탐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몇 년도 문제까지 나올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 정도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점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유아교육 개론에서 많이 나기 때문에 기초 기본을 좀 탄탄히 해줄 텐데 그게 도움이 되는 게 무슨 문제다? 기출 문제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기출 문제를 읽고 또 읽고 하고 같이 이제 여러분들이 함께 조를 짜서 스터디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오늘 이제 여러분과 함께 수업을 전개해 나가겠지만, 자, 공부의 방향성을 가져두셔야 돼요. 뭘 초점 맞춰서? 기출 문제에 초점 맞춰서 여러분들이 공부에 대한 착실한 준비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제가 왜 이걸 설명드리냐면 여기 보시면 지금 3월 달이죠. 근데 금방 더워져요. 무슨 얘기냐? 시간이 엄청 빨리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노량진에 비해 아시죠? 컵밥만 먹을 수는 없잖아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해서 꼭 이 NRG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알았죠? 오케이. 그래서 하여튼 6월까지는 1월 마무리한다 하시고 또 이제 복습해 나가고 이렇게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큰 틀을 이렇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에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모르는 거에 대한 구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배울 때, 내가 설명을 들었는데, 저거는 아는 내용, 저거는 모르는 내용, 모른다라는 게 명확히 구분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구분이 돼서 알아두세요. 모르는 거는 어떻게 문제가 나와도 모르는 건 틀려요. 즉, 아는 거는 어떻게 문제가 변형돼도 맞출 수가 있어. 원리 알겠죠? 그러니까 모르는 건 여러분들 착실히 자기가 구별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서 표시해놓고 또 찾아보고 공부하고, 그래서 교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재 뒤에 보면 읽을거리 내용이 있거든요. 그럼 읽을거리 내용에 보면 여러분들 공부하기 좋게끔 또 요약집도 이제 해놨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따 교재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하여튼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착실히 자기 지식을 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려요. 오케이. 자, 그래서 첫째, 자, 지금 처음 출발한다. 그러면 무슨 중심으로 한다? 기출문제 중심으로 하고 유아교육 개론도 착실히 복습해 나간다. 각오를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렇게 하고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논술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토요일 날 진행이 되지만 몇 점 만점입니까? 20점 만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1, 2월부터 실행이 됐지만 아직 시작 안 하신 분도 논술도 몇 점을 목표로 20점을 목표로 하여튼 출발하셔야 돼.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특징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시험에 갖고 있는 구조가 뭐냐면 이겁니다. 여기에 누리과정 안에 들어가 있는 요소들이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뭐 신체 운동 뭐가 들어간다? 건강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 출발할 때 머릿속에 이런 개요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제 이런 내용을 배울 거예요. 신체 운동 건강은 크게 뭐로 나눠지냐면 건강과 안전으로 나눠집니다. 건강과 뭐로 나눠진다? 안전. 그러면 여기 신체 운동 건강에서는 꼭 안전에 관한 건 시험을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도 무슨 처치관에서 응급처치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공부할 때 그 영역을 배우는 데에 대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마인드맵, 큰 틀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러면 내가 신체 운동 건강을 배운다. 그럼 뭐에 관한 요소는 꼭 공부해야겠다. 안전은 꼭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래서 뭐 교통안전이 나온다든지 또 사회안전이 나온다든지 그런 인식을 꼭 가져두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자세히 이제 제가 소개해 드릴 거고, 오늘부터 집에 가서 해야 될 게 뭐냐면, 자, 1, 2월 달에 했지만 여러분들이 스톱워치가 필요합니다. 뭐냐면 자기가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얼마큼 하고 있는지 약 한 3주 정도는 측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내가 책상에 앉아서 그러니까 집중해서 하는 시간이 얼마나 나오는지 매일매일 체크할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면 의외로 자기가 책상에 앉아서 집중하는 시간이 많아요, 적어요? 많지 않아요. 주로 어디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지 알죠? 만나서 수다 떨고 커피 한 잔 먹고 그 다음에 뭐죠? 까똑하느라고 시간 보내고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격하기 위해서는 절대적 시간이 필요하다. 무슨 시간이 필요하다? 절대적 시간. 그래서 최소한도 하루에 7, 8시간은 공부하셔야 돼요. 몇 시간 정도? 7, 8시간은 공부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7, 8시간도 집중해야 돼, 안 해야 돼? 집중해서. 여러분 알다시피 여기 노량진에 고시원에 와갖고 창문 없는 고시원에서 아시죠? 얼마나 열심히 하는.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얼굴도 누렇게 떠갖고 다 그래요. 그런 각오를 하셔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합격하기 위해서 무슨 시간이 필요하다? 절대적 시간이 필요해요. 7시간에서 몇 시간 정도? 8시간은 집중해서 한다는 각오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3주 동안 시간을 이제 측정하게 되면 이게 나옵니다. 내가 불필요한 시간이 무엇인가를 찾아내게 돼. 그래서 불필요한 건 줄여야 돼, 안 줄여야 돼? 줄여주셔야 돼. 그리고 제가 늘 강조드리는데 가장 어려운 건데 합격하기 제일 좋은 지름길이 뭐냐면 첫째, 핸드폰 없애는 거. 둘째, TV 안 보는 거. 셋째, 인터넷 안 하면 돼요. 다 하나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안타까운 건데 그러할 정도로 각오를 해주셔야 돼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핸드폰도 2G로 바꿔버리고 아니면 정지해놓고 알겠죠? 그래서 친구들이 쟨 죽었다. 그럴 좀 연락이 안 된다. 그럴 저기가 돼야 돼. 알았습니까? 그걸 각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절대적 시간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6번째로 부탁하게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건데 자신감입니다. 무슨 감이다? 자신감. 여러분들 뇌 구조를 이해하면 합격을 할 수 있는데 뭐냐면 뇌는 무슨 마인드를 가지면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면 긍정적으로 바뀌어요. 몸도 행동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해 나가지만 부족하지만 자기 합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신감을 갖고 해야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 목이 매겠어. 그래서 무슨 마인드를 갖고 긍정적 마인드로 자기 뇌한테 강화를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각오로 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오케이. 여러분들 목이 메이네. 공부를 열심히 하라니까. 자,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도 저녁에 잘 때도
자기가 꼭 나는 수석 합격한다. 그런 각오를 해야지 돼. 알겠습니까? 오케이. 특히 목에 자꾸 매이네. 무슨 마인드? 긍정적 마인드로 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7번째는 적절한 계획과 그 계획 속에 적절한 또 뭐도 필요하다? 휴식도 필요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주일 내내 공부한다고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일주일 중에 한 반나절 정도는 휴식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야 자기를 이겨나갈 수 있어. 여러분들 점점 가면요. 체력전이에요. 체력전. 그러니까 점점 갈수록 막 걷다가 자빠지고 막 그래. 그만큼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으니까 적절한 뭐도 필요하다? 휴식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햇볕도 많이 쬐야 돼. 비타민 D를 섭취하셔야 돼요.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첫째도 둘째도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이러한 나름대로 개인적 계획을 짜주시고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하는 것들은 잘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내용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그 합격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릴 테니까 시험이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처음 하는 사람도 경험 있는 사람도 아주 겸손한 자세로 잘 따라오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박수 10번 치고 우리 수석 합격을 외쳐보겠어요. 자, 좀 낯설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자신한테 강화를 주는 겁니다. 자, 손 올리시고 자, 준비 시작. 수석 합격. 그래도 오늘 첫날이라 아주 소리가 크군요. 자, 그래서 매번 수업할 때 우리는 이렇게 박수 치고 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칭찬을 주는 거야? 자기 자신한테 칭찬을 주는 거니까 첫째도 둘째도 긍정적 마인드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 오늘 처음 수업 오신 분들은 다음 카페에 가면 제 이름을 치면 카페에 가입해서 또 많은 정보들도 공유하시고 하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오늘 이 자리에 왔으니까 여러분들이 내년 이맘때 그 새 유아들을 맞이할 수로 생각해야 되겠죠. 유치원 현장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꼭 합격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네. 자, OT 자료 이제 보도록 하겠어요.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우선은 이제 수강관리 카드는 작성해서 내일까지 꼭 제출해 주시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수강관리 카드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이제 조를 좀 짜줄 거예요. 같이 공부할 조를.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일은 조편성을 제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OT 자료를 잠깐 보시면 거기에 보면은 그 교육부 장학 자료가 인강에서 제공되는 게 있죠. 찾았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국가에서 매년 이제 장학 자료가 한 3권씩 나옵니다. 그래서 뭐 보건교육, 그 다음에 뭐 재난교육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2014년, 그 다음에 올해 2015년도 나와야 되는데 아직 안 나왔어요. 왜 그런지는 알죠? 예산이 없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내용들이 아직 나오지 않아서 여러분들에게 작년도 진행됐던 자료까지 해서 인강에 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티치스파에 들어가셔서 직강생들도 이게 인강으로 볼 수 있으니까 꼭 볼 수 있도록 하고. 자, 요거 간단히 안내해 드리면 이렇게 이게 이제 장학 자료인데 보건교육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책만 두껍지 어렵지 않아요.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주제에 이론 파트가 있고 무슨 파트가 있고 실제 파트가 있어요. 자, 그래서 시험에서는 어디를 초점 맞춰서 이론 파트에 초점 맞춰서 나와요. 그래서 책이 이론과 뭐가 있지만 실제가 있지만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어디를 봐야 된다? 이론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이론들에 관한 것들을 먼저 숙지하시고 쭉 실제로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가 됐죠? 그래서 보는 법은 뭘 중시해서 봐라. 이론 파트 아주 짧아요, 책이. 책들마다.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참고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제가 나눴는데 여기 누리과정 암기 노트라는 걸 제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들이 세부 내용 가로치고 암기하고 그 다음에 해서서 내용들이 이렇게 다 정리가 돼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앞에 부분에 이렇게 가로가 뚫려 있고 뒤에는 이렇게 가로가 없이 정답이 붙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나눠줬던 만 5세 누리가 총론 암기하라고 말씀드렸죠. 그거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더 부연해서 들어가 있는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그런 것도 활용해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자료 한번 보겠어요. 이 자료 보시면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뭐 선생님들마다 다 그 갖고 다니는 방법이 다른데 뭐 코팅해서 갖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또 부분별로 잘라서 갖고 다니는데 거기에 올해 변화된 내용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누리과정 총론의 편성을 보겠어요. 편성의 첫째 1일 읽어보자. 시작. 4시간에서 5시간 기준으로 편성. 거기다 제가 밑줄을 그어놨죠. 그 작년까지는 3시간에서 5시간이었어. 근데 최근에 변화된 거는 몇 시간이다? 4시간에서 5. 그러니까 올해 어쨌든 간에 4시간 내지 5시간 된 것이 물을 수밖에 없어.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일을 몇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4시간에서 5시간. 올해 바뀐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옆에 써놓고 이제 조금 더 출제자가 욕심을 낸다면 여러분들이 많이 모르는 부분, 이제 1월 달 했지만 자, 1일이 4시간에서 5시간이잖아요. 그럼 연간은 얼마에? 거봐. 이렇게 나만 쳐다보면 안 돼. 그게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나와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2007 개정 유치원교육과정 때 나왔었는데 누리과정에서 그런 게 빠졌어. 180일 이상. 거기까지 써놨어요. 옆에다가. 자, 1년간 아이들 매칭 기준으로 한다고요? 180일 이상. 그것까지 알아두셔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출제자가 조금 더 연구를 해갖고 여기 누리과정 총론에 4시간에서 5시간은 당연히 변경된 걸 알고 있고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조금 더 들어간다 했을 때 자, 연간 몇 시간 해야 된다? 며칠 이상? 180일 이상. 그거 틀리면 안 돼요. 알겠죠? 오케이, 거기까지 준비해 두십니다. 그래서요, 3, 4월부터 이제 제가 매번 1월달 수업 듣는 친구들은 언제부터 암기해야 되냐 질문이 들어오는데, 자, 이제부터 암기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OT 자료 잠깐 봐주시면요. OT 자료를 보시면 제가 거기 표시를 해놨는데요. OT 자료의 8쪽에서 9쪽 보시면요. 거기 보시면 거기 8페이지 밑에 보면 구성방 옆에 이렇게 무슨 연도가 써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성 방향이 모두 몇 가지예요? 6가지인데 질서 배려가 2013년도, 2015년도 출제한 거야. 이해가 됐지? 그래서 거기 4번 항목 보시면 2013년도 연령별에 밑줄 쳐 있지. 그게 이렇게 가로쳐 있었어. 그럼 답에다 뭘 써야 돼? 연령별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뭐 해라? 암기해야 돼. 이해가 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9페이지 가보면 거기 편성에도 보니까 자 2013년 추가에 융통성에도 밑줄 쳐 있죠. 편성 4번 항목에 반특성에 따라 어떻게 편성한다? 융통성의 편성. 그 융통성에 가로쳐 있던 거야 답이. 뭔지 알겠죠 지금? 그 다음에 거기 편성해 보면 첫 번째 1일 2014년도에는 3시간에서 5시간 그걸 냈던 뜻이야. 거기 붙어 있잖아. 오케이. 다음 또 보면 운영에 한번 볼까요? 운영해 보니까 두 번째 한번 읽어보자. 시작. 실내외 환경을 다양한 무슨 영역으로? 흥미 영역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그래서 이때는 요게 잘못된 게 써있고 그걸 고쳐 쓰는 거야. 그래서 뭐로 고쳐 써야 돼? 흥미로 고쳐 써야 돼. 이해가 되셨죠?
다섯 번째, 가정과 어디 사이에? 지역사회. 이것도 가르쳐서 쓰는 거예요. 다 못 쓰는 거야. 지역사회. 왜 암기를 해야 되는지 깨달으셨죠? 오케이.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힌트는 끝에 이렇게 연도수가 없는 거, 시험에 활용되지 않았던 파트는 더 알고 있어야 되지. 내 말 뭔지 알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교수 학습 방법에도 보시면, 자, 거기에 세 번째 항목도 보시면 뭐라고 써 있어요?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도 2013년제 추가 시험에 나온 거야.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보면 다섯 번째 항목도 나와 있고, 자, 그런데 보면 아직도 활용되지 않은 부분이 뭐냐면 밑에 평가 부분을 보시면, 어디 부분이요? 평가 부분을 보시면 뭐가 없어? 옆에 기출이 안 돼 있죠. 그래서 평가 부분은 활용할 여지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해가 됐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부터 이 나눠준 누리과정 총론 이거는 이제 암기에 들어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료 못 받으셨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여기 같이 보시면 좋은데? 옆에 같이 보시고. 네. 그래서 이제 3, 4월부터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기본사항, 누리과정의 기본사항을 암기해야 돼, 안 해야 돼? 암기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매주 올 때마다 아침마다 와서 쉬는 시간에 자꾸 써봐야 돼. 그래서 가로치기도 이제 나눠드릴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요게 준비가 돼야 시험을 원서를 쓸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 괄호형으로 그냥 답을 점수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깎이면 안 되지. 무슨 말 아셨습니까? 그래서 기초, 기본사항을 암기를 이제 들어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넘어가 보시면, 이제 노래한총 넘어가시면, 신체운동 건강부터 해서 이제 뭐가 되어 있어요? 3세, 4세, 5세별로 세부 내용이랍니다. 무슨 내용이랍니까? 세부 내용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세부 내용을 답을 쓰는 게 또 나와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무슨 내용도 이제 암기하셔야 돼요. 세부 내용도 암기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우리가 배울 신체운동 건강, 그 다음에 의사소통, 3, 4월에는 두 가지까지는 완벽히 끝내야지. 예를 들자면, 오케이. 그래서 이제 여력이 되면 자연통역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까지 이게 암기사항이에요. 그게 점수니까.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그래서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그런 걸 관련된 이론들을 제가 이제 소개를 해 드릴 겁니다. 자, 오케이. 자, OT 자료 이제 보겠습니다. OT 자료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그 3, 4월에는 누리과정 총론 파트, 또 어디 파트? 신체운동, 건강, 또 무슨 소통? 의사소통 부분을 완벽히 마스터할 거예요. 그래서 우측에도 있듯이 대학 교재인 영양 및 건강교육, 뭐 안전재난교육, 또 동작 이런 것들을 다 배웁니다. 그 교재에 다 녹아 들어가 있어.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3, 4월에는 크게 파트로 따진 세 파트인데 이 세 파트 문제를 다 맞춘다.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해가 됐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신체운동 건강 의사소통은 3, 4월에 완벽히 마무리한다 각오를 해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교재를 보시면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교재를 한번 보시면 교재 사용법을 좀 소개를 드리면 우선 첫 페이지부터 넘어가면 머릿말 그거는 넘어가고 그 다음에 보시면 거기에 보면 기출문제 분석을 제가 붙여놨죠? 찾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아교육 개론도 여기 나와 있는 거 기점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예를 들자면 거기 보면 유아교육 사상에 그 프라벨과 두이가 제일 많이 출제가 됐죠? 그러면 만약에 철학을 공부한다 그러면 프라벨과 두이를 제일 먼저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그 다음 보니까 무슨 이론 있고 발달 이론도 누가 제일 많이 나왔어? 피아제. 그 다음 비고츠키. 공부 요령 아시겠죠? 빈도가 높은 건 또 나와.
넘어가시면 무슨 이론 있고 놀이 이론은 어느 스키가 제일 많이 나왔어? 스밀란스키. 또 나옵니다. 알겠죠? 왜? 2015년도에 쉬었어요, 한번. 그놈의 스키 쉬었어? 알았죠? 오케이. 그 다음에 부모 교육론도 올해 한번 쉬었어요. 올해 2015년도에 놀이하고 부모 교육 한번 쉬었어요. 다른 영역을 내느라고. 알겠습니까? 그 다음 평가. 거기도 보니까 일하기록이 제일 많이 나왔었네.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교사론이 점점 이제 늘어나고 있다는 추세 아시겠죠, 지금? 자, 그 다음 아동복지도 있었고, 특수, 유아 생활지도. 자, 그 다음 이제 이 교재에 신체 운동 뭐가 있고, 건강. 그래서 공부하기 전에 이걸 설명을 제가 해드릴 텐데, 보니까, 자, 넘어가 보니까 신체 인식하기 위해서 몇 회 정도 출제가 됐고, 3회 정도. 넘어가니까, 거기다 별표 쳐놔야죠. 신체 조절과 무슨 운동하기. 기본 운동하기가 몇 회나 나왔어요? 오케이. 그러면 기본적으로 신체 운동 건강에서 제일 먼저 공부해야 될 파트가 어디 파트야, 사실은? 신체 조절과 기본 운동하기. 그런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기본 사항이 계속 돌고 또 돌아요. 한번 볼까요? 거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1999년 문제 보시면 이렇게 써있죠. 이동 동작 또 뭐가 써있어요? 비동 동작 또 무슨 동작? 조작적 동작이 1999년도 냈죠. 찾았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이러한 것들의 동작의 예를 쓰는 거였었어요. 아셨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밑에 내려오면 거기 보면 이렇게 있죠. 동작의 명칭 뭐 갤러핑, 안감질, 오르기, 뭐 회전하기, 꼬기, 펴기.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 동작의 종류를 계속 내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할 때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메타커그니션이 필요한데 1페이지부터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이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돼. 내가 지금 이걸 할 건데 여기에 뭐가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거를 그림을 포착하고 출발하셔야 돼. 뭔지 알겠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출제자가 아니잖아요. 출제자를 해도 다 맞출 수 없어. 그렇죠? 그러면 항상 여기 제시된 안내표를 보고서 공부할 때 출발하세요. 예를 들어 봅시다. 거기도 보니까 신체 조절과 기본 운동하기 보시면 거기서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위에 둘째 줄에도 2009년도에 체력 요인이라고 써 있죠. 그렇지? 그럼 그 밑에도 2010년도 뭐가 있어? 기초 체력 요소. 그 밑에도 뭐가 있어? 체력 요소. 내 말 뭔지 알겠어? 그러면 여기 나와 있듯이 체력 요소 또 물어 안 물어? 또 물어요. 이해가 됐나요? 그렇잖아. 거기 한번 잘 보세요. 체력 요소가 2013년 추가해도 민첩성, 유연성 물었고 2014년도도 또 못 물었어. 기초 체력 요소를 물었죠. 맞죠? 오케이.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이 안내표가 제일 중요한 거. 공부 요령 이해됐죠? 오케이. 그게 바로 무슨 문제인 거야? 기출 문제인 거죠. 깨달았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제시된 부분에서 보니까 우측에 잠깐 가보시면 안전하게 무엇하기가 몇 번이나 출제했어? 23회. 그러면 신체 운동 건강은 안전하게 생활하게 하고 신체 조절과 기본 운동하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시험에 꼭 나와 안 나와? 또 낸다고. 원래 깨달으셨어요? 그런 것들을 자세히 이제 배우게 됩니다. 알았지요? 오케이. 그 다음 이제 의사소통도 보자. 의사소통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인데 듣기 몇 회? 9회. 말하기가 몇 회? 12회. 읽기가 몇 회? 12회. 근데요. 밑에 내려가니까 언어 교육 이론이 있지. 그게 몇 회예요? 16회. 그래서 의사소통에서는 이론적 부분이 나온다. 인식을 가져 두셔야 돼요. 맞지? 그 다음에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중에서 뭐가 제일 많이 나와? 말하기, 읽기가 제일 많이 나왔다는 거 우리가 염두에 둘 수 있다. 이해가 됐죠? 그 다음 봅시다.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사회관계도 봅시다. 사회관계도 보니까 어디가 제일 많아요? 넘어가니까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해가 몇 회예요? 22. 이제 공부 요령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피지기면 뭐라고 그러죠? 백전백승이야. 그러니까 어디 영역이 중요하다 인식을 갖고 거기부터 중점 좀 파는 게 중요해. 이해됐죠? 그 다음에 예술 경험 보자. 어디가 많은가? 아름다움 찾아보기, 예술적 표현하기 넘어가고 그 다음에 예술 감상. 어디가 제일 많이 나온 거야? 사실은? 그렇지. 이제 이해가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벌써 다 합격이야 이제. 왜냐하면 어떤 방향이 나올 건지를 인지하고 있잖아 본인이. 맞죠? 아, 예술적 경험에서는 뭐가 더 중요하다? 예술적 표현하기. 그래서 뭐 노래 부른다든지 뭐 조용활동, 그 다음에 동작 표현 이런 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가져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자연탐구로 보자. 자연탐구에서는 어디가 제일 많이 출제가 됐는가? 수학적 탐구가 더 우세하네. 19번 나왔고. 맞죠? 그 다음 무슨 탐구가? 과학적 탐구가 14야.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본 게 시험 보는 요 바이블 요것만 공부를 여기 있는 내용만 다 알면 합격이야. 아 그렇잖아. 빨리 그렇다고 해. 맞잖아. 요것만 다 알면 합격이잖아. 맞잖아. 기출에 나온 거니까.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부 계획을 세울 때 엄한 짓 하지 말고 요 표를 갖고 하라는 뜻이야. 계획 세울 때. 이해가 되셨죠 지금? 그래서 보면서 늘 강조하지만 그 시험에 자주 나왔던 건 출제자들이 또 낼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분석해서 그 다음에 어떤 게 적용될 것인가를 제가 응용해갖고 연구해서 또 문제를 출제하고 하는 거야. 원리 깨달았죠? 이게 다야. 집에 가야지. 끝이야. 요것만 11월까지 공부하면 돼. 몇 페이지? 하나, 둘, 셋, 넷, 5장만. 이것만 찢어 먹으면 돼. 그런데 이게 쉽지? 않죠?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공부하는 안내장이야. 요 5장이 11월 21일에 완벽히 소화돼서 그 내용을 마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알았죠? 오케이. 그러니까 막 여러분들이 공부는 어떻게 해요? 잘하면 돼. 그렇지? 그런데 방향성을 알려드리는 거야. 깨달았죠? 오케이. 넘어가 보자. 그래서 거기에 나왔듯이 또 영역을 또 나눠서 나왔던 걸 또 분석해서 다시 발달 심리와 철학적 기초도 더 자세히 나눴고 그 다음에 문항 분석표가 있죠. 찾았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해서 쭉 보니까 신체 운동 건강 자연탐구가 제일 많이 몰려있죠. 그렇죠? 보시면 2009년도에서 2015년도 보시면 무슨 말 알겠습니까? 오케이. 넘어가 봅시다. 그 다음에 뭐 커트라인은 뭐 이거는 지금 필요 없는 거죠. 올해 자기 커트라인이 돼야 되지. 그렇지? 그래서 한 가지 차이점은 2014년보다 2015년이 약 10점 정도 낮아졌다는 거. 2014년도 보시면 앞에가 다 8자지. 1차 합격선이. 근데 2015년은 뭐로 돼 있어요? 7이 잘 보여. 7. 그래서 몇 점 정도 낮아졌다. 10점 정도.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이 8자만 되면 합격이야. 합격선이 80점 넘으면 알았습니까? 그럼 각오로 해 주셔야 돼요. 아셨죠? 오케이. 그 다음 이제 교재 안내를 가면 넘어가시면 처음에 목차가 나오죠. 차례 찾았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섹션 1에서는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이론적인 걸 좀 넣어놨어요. 아셨습니까? 그 다음 섹션 2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해설서에 있는 누리과정 여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오는 문제들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차트 챕터 2에 보시면 신체운동 뭐가 있어요? 건강. 그래서 동작교육, 건강, 영양, 안전 이렇게 이론적인 게 많아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넘어가면 신체운동 건강에 이제 세분형 밑에 설명들이 여기 다 붙어 있어.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자세히 배울 거고 그 다음에 무슨 소통이 있어요? 의사소통. 그래서 보니까 의사소통에서 언어 이론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언어 이론적인 게 있고 언어 발달, 언어 교육, 또 문학 교육, 그 다음에 의사소통 영역이 나왔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불어 거를 잘 활용해야 되는데 610조 1급거리 있죠. 여기는 어떻게 활용이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론 배우다가 내용이 더 궁금하면 610쪽을 찾아가면 내용들이 또 추가로 더 있어요. 알겠어요? 오케이. 그리고 몇 페이지를 가시냐면 1급거리에서 여러분들 공부를 제가 시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어디 갔냐
오케이. 뒤로 빠졌나 보네. 추가로 넣으라고 그랬는데. 거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의사소통 거를 먼저 보시면 예를 들어서 뭐 958쪽을 보시면 거기 1급거래 이렇게 그 한글에 관한 거, 그 다음에 교사 역할, 그 다음에 961쪽에 뭐 듣기에 대해서 뭐 우두의 듣기 지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쉽게 말하면 그 서브 정리해야 될 거 여기다 다 해놨어요, 제가. 무슨 말 아시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읽을거리도 공부하실 때 같이 병행해서 하시면 도움이 된다는 걸 좀 소개해 드립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요약지까지 책에 다 들어가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신체 운동 건강하고 뭐까지 의사소통에 관해서. 교재 두꺼운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해서 이런 내용들을 3, 4월 동안 이제 배워 나갈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첫째도 둘째도 시험에 대한 동기가 중요하다 해서 꼭 내가 붙어야 돼, 안 붙어야 돼? 붙어야 대한 각오로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부탁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알다시피 공부만 하셔야 돼요. 이제 놀 시간이 없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렇게 해서 자기하고 싸움이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암기에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또 기본적으로 시험에 필요한 게 뭔지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올해 시험에 추가된 거 아시죠? 여러분들이 이제 1차 시험엔 관계없지만 그 2차 시험에서 그 인성교육 측면에서 에밀과 들어보셨죠? 몰라요? 이 사람들 또 모른 척하고 있네. 2차 시험에 우리가 수업 실현하고 면접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추가적으로 뭐가 늘어났냐면 뭐 에밀 저서에서 문구를 물어보는 그런 것들이 늘어납니다. 10점 정도. 그래서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그것도 여러분들 확정이 되면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어쨌든 일체 꼭 합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아셨죠? 오케이. 자, 그래서 간단히 오리엔테이션을 여기 설명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을 안고 수업을 나가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할 건데 이제 그 진행 계획이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8주간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장학자료는 티치스파에 들어가시면 언제든지 볼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장학자료 활용해서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꼭 그 자신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끄집어내서 꼭 합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좀 쉬었다가 이제 바로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